어느 마을 최대감네 고명딸 꽃님이는 참하고 예쁘며 머리까지 좋아 대감의 사랑을 받는 처자였다. 마을에서 내로라는 집안 중에 잘나가는 집안의 아들과 올레를 앞뒀는데 그런 그녀를 그 집 종 동구가 좋아했다. 동구의 별명은 똥꼬였는데 똥꼬라는 녀석이 그녀를 마음에 품었었다. 아씨, 드디어 시집 가는구만요. 제가 아씨 옆에 평생 있고 싶었는데 종놈으로 태어난 게 한이 되네요. 다음 생에서는 우리 꼭 사랑하는 사이로 만나요. 똥꼬는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는데 올레를 마치고 서방님, 이제 잠자리에 드시지요. 아, 그게 말이오. 왜 그러십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요?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 아니, 그게 아까 떡갈비 10개, 막걸리 2병을 줘줬더니 갑자기 설사가. 아이씨, 그래도 첫날 밤인데 더럽게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지요. 얼른 다녀오시지요. 알겠소. 잠깐만 기다리시오. 냉큼 다녀오리다. 그렇게 신랑은 급하게 뒷간으로 뛰어간다. 아씨,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정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원 없이 품어보자. 멍석말이 당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똥꼬는 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불 꺼진 틈에 꽃님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아니, 너가 어떻게 여기에? 아씨, 정말로 사랑하구만요. 제발 한 번만. 제 소원이에요. 이러다 상사병으로 가겠어요. 이러지 말 거라. 안 돼. 똥꼬.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똥꼬. 그때 최대감이 나타나는데 우리 사위가 우리 딸과 잘하고 있으려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할 텐디. 안 된다니까. 똥꼬 안 된다고. 똥꼬? 이러지 말 거라. 아니, 김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처음이라도 한치를 내리면 어떡한가, 김서방. 아이고, 내 딸 잡네. 어느 마을 순심이는 나이든 중과 눈이 맞았다. 순심이는 남편 없는 틈에 수시로 재미를 봤는데 부인, 오늘도 아주 끝내주는구려. 아잉, 몰라요. 어서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보채지 마시오. 다 순서가 있는 법이오. 그때 밭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돌아오는데 뭐야? 왜 문을 잠궜어? 문 열어. 이어편네야. 아니, 어떡해. 빨리 부엌으로 도망가요. 우리 서방 성격에 걸리면 피똥 싸워. 알았소. 중은 허둥지둥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다. 아니,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미안해요. 깜빡 잠에 들어서 그만. 오호라, 이어편네가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남편은 의심이 들었으나 증거가 없어 끙끙 앓고 있었다.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오소. 알겠소. 그때 남편의 발에 버선 한 짝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사이즈를 보니 딱 사내놓은 물건이구나. 남편은 일단 버선을 숨기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은 순심이의 집에 찾아오는데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집에 볼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네. 그것이라니요? 시침이 떼지 말게. 부처님의 버선 말이네. 자네 처가 아이를 원한다길래
영험이 있는 그것을 빌려줬는데 조만간에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그걸 돌려주시게. 아, 그게 그런 것이었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안도의 마음이 들며 버선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덕세는 옥자의 집에 와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어갔다. 덕세는 어느 날 옥자 앞에 찾아가는데 마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그래, 잘 잤구나. 볕도 좋고 참 좋은 날이구나. 마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마님 댁에 온 지 3년이 다 되었구만요. 제가 이 집에서 3명분을 일하는 건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데 품삯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왔구만요. 3명분을 일한다고? 함은요, 틀림없지요. 내 품삯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그 2명을 찾아 혼내는 게 먼저 아니겠냐? 네? 농이다. 내 녀석 일 열심히 하는 건 나도 잘 알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감사합니다, 마님. 대신 내가 문제 하나 낼 터이니 맞춰보거라. 네, 마님. 덕센 내 몸에 있는 건데 둥글럽적하니 생겼고 가에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가운데는 촉촉하니 젖어 있는 게 무엇이더냐? 아, 그게? 참말로 남사스럽게 제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말해보거라. 아무리 그래도 마님 앞에서. 아따, 겁나게 거시기 하네. 그건 바로 꼭. 틀렸다. 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내 눈알이다. 아, 은큼한 것. 죄송합니다, 마님. 그래. 밤에도 어디 은큼한지 내 너를 시험해 볼 것이다. 이따 내 방으로 오너라. 네, 마님. 그때는 눈알 말고 또 다른 걸 확인하겠다. 둥글럽적하니 생겼고 가에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가운데는 촉촉한 것. 영준이와 옥자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주당이었다. 어느 날 둘은 주막에서 술 대결을 펼치는데 이보게? 오늘 누가 더 술이 센지 제대로 겨뤄보게. 해보시오. 내가 겁먹을 것 같소? 내가 한때는 쪽박으로 10잔씩 쉬지도 않고 마셨던 사람이야. 항아리 하나 비우는 건 일도 아니지. 그렇소? 나는 요강만 있으면 사흘을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 허풍이 심하네? 그쪽이야말로. 그럼 이번에 내가 이기면 외로운 호랍이 음기 좀 채워주나? 웃기시네. 그럼 내가 이기면? 자네가 이기면 양기를 채워주지. 어머, 그럼 둘 다 손해볼 거 없네? 그렇게 둘은 술을 조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밤이 되고 아이고 돈다더라. 왜 이렇게 하늘이 돌지? 하늘이 돌기는 땅이 흔들리고 있구만. 그나저나 해가 중천에 떴구만. 으이그 이 사람이 취했네 취했어. 저게 해가 맞어? 해가 맞지? 저게 어떻게 해가 맞어? 별이지? 자네가 취했네. 둘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마침 한 사내가 지나간다. 그 사내도 걸쭉하게 취한 듯 보였는데 이보시오. 거 하나만 물읍시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해가 맞소? 아니면 별이 맞소? 그러자 사내가 답하는데 거 미안합니다. 제가 이 동네 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짠돌이 승배는 오늘도 주방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그는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좋은 처자랑 혼인하는 게 목표였다. 오늘도 냄새가 기가 막히구만. 오늘도 만나게 식사를 해볼까? 그는 주막에서 풍기는 돼지국밥 냄새에 자신이 가져온 잣을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지국밥 냄새에 잣을 먹으니 꼭 돼지국밥을 먹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얼른 좋은 집 사서 장가 가야지. 그때 주막 주인 덕자가 나타나는데 저게 뭐요? 저런 썩을 놈이. 장사도 안 돼서 짜증나는데 뭐하는 짓거리요? 어이 이보소. 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냥 국밥 냄새 좀 맡고 있어. 어이가 없네. 국밥 냄새 다 맡아버리면 국밥 맛이 떨어져 버리지. 국밥 냄새값 내시오. 국밥 냄새 값이라고? 그게 뭔 작 같은 소리요? 뭐? 방금 욕했어? 아니, 내가 잣 먹고 있어서. 세상에 음식 냄새 값이 어딨어?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당장 내놓으시오. 거참 냄새 좀 맡았다고 값을 치르라고 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빨리 내놓으라니까. 알겠어. 오늘은 돈을 안 가져왔으니 내일 꼭 값을 치르겠어. 내일 안 오기만 해봐. 집으로 쫓아갈 테니까. 그리고 다음날 나왔어. 그래 얼른 값을 치르시오. 알겠어. 승배는 동뭉치를 흔드는데 이만하면 됐어. 뭐 하는 짓이요? 왜? 아직 부족해. 그럼 3번 더 흔들어 줄 테니까 잘 챙기소. 덕자는 날로 먹으려다가 배로 얻어맞았다고 한다. 만식이는 최대감의 집에 초대되어 찾아가게 되었다. 최대감은 부인을 잃고 첩을 두지 않고 살고 있었다. 교광지철을 잃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샀는데 하지만 만식이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봐라. 내가 새우를 가져왔다. 이걸 가마솥에 넣고 쪄서 가져오너라. 이 새우를 찌면 내가 대감님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장에 알 수 있게 된다. 아닙니다요. 절대 대감마님과 그런 일은 없습니다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새우는 빨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정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박대감과 담화를 나누던 둘은 한참이 지나도 새우를 들이지 않자 밖으로 나오는데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됐느냐? 내일 모레 내올 것이냐? 네, 잠시만요, 대감마님. 대답을 하고도 한참을 있다가 여정이 새우를 부엌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여정의 얼굴이 새우보다 더 빨개져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박대감에게 속삭이는데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탄로가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를 본 만식은 최대감과 여정의 사이를 눈치채고 사내는 다 똑같다며 크게 웃었다고 한다. 시집간 지 한 달 만에 서방을 잃은 수봉이. 그녀는 십수년간 수절해온 젊은 과부였다. 그런 그녀가 최근 시름시름 앓더니 몸이 쇠약해졌는데 형편이 어렵던 그녀는 수소문에 야매로 병을 고쳐주는 사내를 만나게 된다. 계시오? 누구 안 계시오? 미시오. 소문 듣고 왔소. 내 몸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소. 맥 한번 짚어보겠소. 사내는 맥을 짚어보는데 서방은 있고. 내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하늘나라 가셨소. 그렇군. 이유를 찾았네.
이유가 무엇이오? 임자는 한 길로 열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 몸이 성활턱이 있나.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입맛도 없지. 어떻게 아셨소? 내 고쳐드리지. 방으로 따라오시오. 왜 방에서? 약으로 되는 병이 아니오. 아, 알겠소. 그리고 얼마 후 자, 사흘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시오. 몇 달은 치료해야 하니. 그런데 이게 맞소? 서방 말고는 한 번도. 나만 믿으시게. 알겠소. 그리고 몇 달 후 수봉은 길에서 안성댁을 만나게 되는데 자네 얼굴이 꽤 좋아졌는데? 그렇지? 자네 덕분이네. 그런데 뭔가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배가 나왔어? 설마? 자네가 소개해준 덕팔씨가 덕팔씨? 그렇게 부르기로 했네. 그이가 바람이 새는 큰 길을 막아준 덕분에 온몸에 온기가 쌓여서 이렇게 됐다네. 뭘로 막아? 으이그, 내 입으로 그걸 어떻게 말해? 고맙네. 어느 마을 최부인네 종인옹새는 착하지만 맹한 사내였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고 힘도 좋아 많은 일을 거들었는데 옹새야, 이 마님, 너 저작거리 가서 기마무개한테 새냥 받아오고 이개똥이한테 내냥 받아오너라. 아, 세냥, 네냥. 그럼 다 해서 몇 냥입니까? 뭐라고? 숫자도 셀 줄 모른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마님. 어려서부터 일만 해봤지. 셈도 할 줄 몰라 늘 놀림받았습니다. 가였구나. 내가 오늘부터 숫자를 알려주겠다. 고맙습니다, 마님. 그날부터 옹새는 최부인에게 열심히 배웠고 며칠 후 옹새야, 오늘은 일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틀리지 않고 다 맞추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예, 마님? 자신 있구만요. 그렇게 옹새는 종이에 하나씩 써내려가는데 마님 다 썼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꾸나. 종이에 써내려간 숫자가 다 맞는 게 아닌가. 정말 잘했다. 내 너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왜 1부터 9까지는 크게 썼는데 하나만 작게 썼느냐? 아, 그게 말입니다. 제 아비가 병가 강세이옵니다. 제 아비가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숫자가 있다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아, 그래? 그렇다면 크면 클수록 좋은 것도 들었느냐? 네, 마님. 제 아비가 말씀하셨죠. 넌 남들이 부러워할 큰 걸 가지고 있으니 잘 써먹으면 평생 놀고 먹는다고. 그럼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보거라. 확인해 보겠다. 예, 마님. 김대감과 박대감은 막역한 사이였다. 둘 다 나이가 들자 수염과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했고 박대감은 흰털이 날 때마다 뽑아 수염과 머리가 검어 보이고 김대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수염과 머리가 모두 희게 보였다. 흰털은 뽑으면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첫째, 늙어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있고, 둘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며, 셋째, 그리하여 아내와 첩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넷째, 늙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다섯째,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는 5가지 이로움이 있다네. 이에 김대감이 답하는데 자네는 말이 틀렸네. 몸에 난 털을 뽑는 것은 신체를 손상하는 것이기에 불효이며 나이를 숨기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불충이네.
처첩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음탕함이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은 아첨이 되네. 또한 늙었는데도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노역으로 보일 뿐이라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겉모양은 숨겨도 나이를 어찌 숨기겠는가? 몸이 늙어 기운이 없는데 머리털만 검다고 소중이가 말을 듣겠는가? 염라대왕이 나이를 따라 잡아가지. 머리털을 보고 허연 사람만 잡아간다 하던가. 박대감은 다시 받아치는데 이 친구야. 그래도 자네와 내가 만약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서로 다툰다면 그 여인은 머리가 하얀 자네를 상대하겠는가? 젊은이로 보이는 나를 상대하겠는가? 자네 말이 그럴듯하군 그래. 영감님 잠시 비켜주시지요. 오라버니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얼른 쇳내 집으로 가셔서 절 즐겁게 해주시지요. 아니 이런 시부를. 성격 못돼 먹은 선비 두만이가 국밥 한 그릇 맛나게 조지고 있었다. 그때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나타나는데 주모, 여기 국밥 국물만 한 그릇 좀 주소. 국밥값은 외상. 이 인간이 또 이러네. 내가 못 살아 정말. 이번만이야. 다음부터는 안 돼. 이 모습을 본 두만은 혼잣말을 하는데 거참 밥맛 떨어지게 원. 어디 돼지랑 봉황이랑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모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그러자 사내가 대답한다. 아, 날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그럼 제가 저쪽 구석으로 가겠습니다. 뭐? 굳이 그런다면 네, 제가 헐헐 날아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이 자식 봐라. 자네 이름이 뭔가? 춘삼이라 합니다요. 그래, 만약에 자루 두 개가 있다네. 하나에는 돈이 가득 차 있고 하나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네. 그럼 자네는 뭘 택할 것인가? 그야 돈이 든 자루지요. 그럼 그렇지. 나는 지혜가 든 자루를 택했을 거네. 예, 날이 뭐 각자가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이 자식이. 넌 뒤졌어. 그래, 자네 우리 집 빌 좀 거둘 텐가. 품삯은 넉넉하게 챙겨주겠네. 저야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지요. 그래, 내 집 위치를 적어주겠네. 찾아오시게. 두만이는 종이에 멍청한 자식이라고 적어 건넨다. 내깟 놈이 알아먹겠냐? 종이를 건네받은 사내는 말을 하는데 날이 집 위치는 안 적혀 있고 날이 이름만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대감댁딸 순이. 온기가 찬 순이는 혼례를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녀의 신랑은 대릴 사위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우리 애기 도련님 울음소리가 아주 힘차더라고요. 장군감입니다. 그래, 고맙다. 너도 별일 없지? 그럼요 아씨. 아씨 모시고 다닐 때가 좋았는데 요즘은 재미가 없구만요. 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립구나 강세야. 그래, 일 열심히 하거라. 예 아씨. 우리 아씨는 시집가고 애까지 낳았는데 더 예뻐지네. 분냄새도 아주 기가 막히고. 그러게. 그런데 너는 아씨랑 친해서 좋겠다. 나는 아씨 보면 떨려서 말 한마디 못 거는데. 그건 네가 띨띨해서야. 아씨가 머리 나쁜 사람 싫어하잖아. 나는 꽃분이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나 찾으면 잘 둘러대라. 저 자식은 어떻게 여자가 끊기지 않지. 아씨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부럽다 자식. 그리고 며칠 후 안녕 꽃분아. 안녕. 어디가? 아씨 심부름 좀. 아씨는 뭐 하시는데?
아씨는 애기 우유 주고 계시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뭐가 남아있지 않아? 아니 어젯밤에 뒷간 가다가 문틈으로 봤는데 강새가 다 먹어버렸을 텐데 몽땅 먹어버린 줄 알았는데 남아있구나. 어느 마을 과부 춘자와 순덕이가 만났다. 순덕이는 소문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데 이봐 춘자 그 이야기 들었어. 뭔데?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내가 있는데. 글쎄 엄청난 병강세래. 그래. 저번에 안성댁에서 하루 묵고 갔다던데. 글쎄 안성댁이 나흘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거야. 어머, 엄청나네. 어떻게 생겼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 다리를 살짝 전다는데. 다리를 절어. 응. 아무튼 나도 어디 한번 노려봐야겠어. 외로워 죽겠네. 으이그 큼해. 나 먼저 가네. 잠시 후 한 사내가 지나가는데 어머, 저 남잔가? 왼쪽 다리를 저네. 뭐야, 뭐가 저렇게 비실비실거려? 저렇게 뼈만 남아서 힘이나 쓰겠어? 참나, 헛소문이네. 그리고 다음날 이봐 순덕이. 나 어제 강세란 남자 봤는데 아 벌써 봤어. 뭐 비실비실해서 별거 아니겠던데? 정말. 그래, 다 헛소문 같아. 어휴 그럼 그렇지. 그래. 나는 보리 좀 사러 가야겠네. 그리고 어제 본 사내가 지나가는데 오늘도 역시 비실비실거리네. 우이그 어디다 써먹을꼬? 아이고 힘들다. 반대쪽으로 놓고 걸어야겠네. 바지춤을 정돈하더니 사내는 오른쪽 다리를 절기 시작한다. 어머머. 그날 춘자는 강새 집으로 찾아갔고 마을에는 춘자의 앓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한다. 떡새와 예진아 씨는 몰래 만나는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아 씨가 올레를 올리게 되었는데 아씨, 이제 우리 정말 마지막인가요? 떡새야, 나 너무 슬프다. 너는 왜 상놈으로 태어나서는? 제 팔자지요 뭐.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상것으로 태어나 함께해요. 기왕이면 양반댁이 낫지 않겠니? 아 맞네. 아씨 그리울 거예요. 떡새야. 그렇게 둘은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그리고 30년 후 길을 지나던 떡새는 한 여인을 마주친다. 아니 그쪽은 예진아 씨. 아니 너는 떡새? 잘 지내셨나요? 나야 잘 지냈지. 이리 보니 너무 반갑구나. 늘 아씨를 그리워했구만요. 나도 너를 못 잊었다. 그렇다면 오늘 회포나 풀어볼까요? 그리고 그날 밤 여기 기억나죠? 기억나고 말고. 우리 참 자주 왔었는데. 아씨 그리웠어요. 떡새야. 거사가 끝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떡새가 말하기를 철철 흐르던 시냇물은 바싹 말라버렸고 높은 두산봉우리는 평원이 돼버렸네. 옛적 아름답던 풍경은 사라지고 바싹 마른 포도알만 남았구나. 이에 질세라 여인도 답하는데 마른 풀밭에 아무리 뒤져봐도 옛날 방망이도 오리알도 안 보이네. 부정한 세월은 청춘을 앗아가고 바싹 마른 무말랭이 하나밖에 없구나. 어느 마을 조금 모자란 산에 덕춘이가 살고 있었다. 덕춘이는 밝히는 마누라를 당하지 못하는 사내였는데 마을 현자 김노인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르신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마누라가 말입니다. 제 처가 저랑 밤에 거사를 치를 때 말입니다. 운무가 극치에 이를만 하면 개 똥방구를 끼어대는데 냄새 때문에 아주 고구마랑 감자를 얼마나 처먹었는지 그 때문에 의욕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르신, 제발 제 마누라의 나쁜 버릇을 고치게 단단히 일러주시지요. 그래, 알겠네. 내 한번 만나보겠네. 김노인은 덕춘의 아내를 만나는데 네, 자네 서방한테 다 들었네. 무엇을 말인지요? 그 밤에 거사 도중에 아주 지독한 방귀를 푹푹 끼어댄다던데. 부부의 돈은 하늘이 점지해 주신 신성한 것이니 이후로는 그와 같은 실없는 장난은 하지 말게나. 그러자 덕춘의 처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화가 나는데 이 양반이 주책 없게 그런 말을 어르신께 다 하던가요? 이 호랑이가 물어갈 인간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녀는 뭐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말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서방님이 몸이 어찌나 뜨거운지 마치 불덩이 같아서 바람이라도 날려식혀야지 하는 생각에 제 빵댕이에 불이 붙을 지경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노름에 환장한 종덕이. 어느 날 종덕이가 똥줄 탄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의 마누라 춘자가 그에게 묻는다. 당신 얼굴이 왜 그렇소? 임자 이제 어떡하오? 왜 그러시오? 그게 내가 딱 가진 것만 하려고 노름을 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까 집에다 소에다 다 날려먹었어. 뭐라고요? 사흘 안에 안 갚으면 아새끼들도 다 노비로 넘긴다고. 내가 못 살아. 어떡하려고 그랬어? 이제 어떡하오? 정말 미안하구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정말 방도가 없는 거요. 그게 하나 있긴 있는데 무엇이오? 빨리 말해보시오. 바로 임자 자네가 돈 갚을 그 인간한테 한 번에 단양치로 갚으면 된다는데 밤에. 뭐라고요? 그게 말이오, 방구요? 마누라한테 할 소리요. 임자 눈 딱 감고 100번이면 되네. 아니 도대체 어떤 아나무인 인간이길래 사람을 그리 개무시한단 말이오. 그게 누구요? 그게 비단장수 최씨요. 아, 최씨. 그럼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해 보겠소. 아니, 이미 해결됐소. 그게 무슨 말이요? 한 번에 단양이면 보자. 한 달 전에 이미 500냥 채웠소. 뭐라고? 꼭새는 오월이에게 고백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월이에게 고백을 하는데 오월아, 너 혹시 만나는 남자 있어? 아니, 그래? 그럼 나랑 한번 만나볼래?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이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해. 좋아. 정말이야? 잘해줄게 오월아. 일단 사내 굿이라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니까. 오늘 밤 물레방아로 올래?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할까? 나는 좋긴 하다만. 이따 봐. 역시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화끈하구만. 그리고 며칠 후 야 꺽쇠, 너 5월이 만난다며? 잘 만나고 있어? 야 말도 말어. 헤어졌어. 뭘 벌써 헤어져? 왜 뭐가 안 맞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순진한지 알았더만 아주 발라당 까졌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알기로는 5월이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 본 걸로 아는데. 야 말도 말어. 너만 알고 있어. 글쎄 그게 없어. 뭐가 없어? 아따 거시기 말이요. 무모라고. 털. 아, 그 말로만 듣던.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여인네들이 아주 옥렬하던데. 야, 아니거든. 나 어렸을 적부터 우리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어. 그게 뭔디? 사람만이 다니는 길엔 풀이 안 자란다고. 늦은 나이에 첩을 본 김대감. 그는 요즘 첩에게 푹 빠져 정신이 없었는데 어허, 이 사람 어떻게 갈수록 그렇게 예뻐지요? 나 못 살겠네. 아잉, 대감 못 살면 어떡해요. 내가 못 살게 괴롭혀주세요. 어허, 그거야 내 전문이지. 오늘 밤에도 내 방으로 건너오시구려. 그런데 부인께서 저를 너무 미워하셔요. 무섭습니다, 대감. 걱정 말구려. 내가 다 막아줄 테니 나만 믿어. 알겠소, 대감. 그리고 잠시 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첩을 들이질 않나. 내 집에서 아주 지지고 볶고 자라는 짓이오. 어허, 자네 대장부가 어찌 한 여인만 품고 산단 말이오. 한 명 드린 걸로 좋게 생각하시오. 박대감은 셋이나 드렸는데. 아이고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네. 그것도 자랑이라고. 어허, 어디 큰 소리를. 어디 두고 보십시다. 내 죽어서도 관뚜껑 열고 나와. 흙을 파고 나와서 대감하고 그 기집애를 괴롭힐 거요. 거참 신보하고는. 그리고 몇 달 후 대감의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대감마님, 아니 주인마님이 떠나셨는데 잔치를 여십니까? 저승에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요. 그리고 늘 관뚜껑 열고 나와서 대감마님 괴롭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허허, 걱정 말거라. 내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었단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현자 최대감. 어느 날 최대감 아랫사람 춘심이가 다가와 자신의 죄를 고하는데 대감마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제가 서방에 있고 홀로 산 지 몇 년 되니 어찌나 외로운 나머지 돌쇠의 은밀한 곳을 훔쳐봤습니다. 제 죄를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 대야에 귀한 정수를 담았다. 두 눈을 씻거라. 네, 대감마님. 춘심이가 대야를 가지고 간다. 그때 옥자가 다가오는데 대감마님,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저도 돌쇠가 우통 까고 장작을 패던 모습에 혹해서 참지 못하고 돌쇠의 은밀한 곳을 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옥자가 가지고 간 대야의 정수에 두 손을 씻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춘심이와 옥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왜들 그러느냐? 왜 싸우고 있느냐? 그게 말입니다. 서로 먼저 씻겠다고 양보를 안 하는 바람에. 아니, 순서대로 씻으면 되지. 그게 문제냐? 아무리 그래도 대감마님, 춘심이가 빵댕이를 씻은 물에 제 입을 씻을 순 없습니다. 어느 마을 삼순이는 자신의 집 머슴 덕새가 소중이가 크다는 걸 듣게 된다. 덕새를 한번 찔러보려고 머리를 굴리는데 덕새 이놈아. 네, 마님.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왜 그러십니까, 마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이고, 갑자기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어디서 듣자 하니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던데. 그런데 대감께서 멀리 출타하셨고 베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찌할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배를 가까이 하여 낳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님께서 그러자 하시는데 쇳내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으니 나뭇잎으로 마님 소중이를 가리고 서로 가까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둘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나뭇잎으로 가리고 배를 마주대고 있으니 덕새가 주체를 못해 나뭇잎을 뚫어버리고 마는데 아니 나뭇잎이 어찌 된 것이냐? 제 소중이가 원체 강해서 나뭇잎을 뚫었습니다. 이를테면 굳센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명주배를 뚫는 이치와 같지요. 아, 배를 마주대니 과연 효험이 있구나. 복통이 어느새 씻은 듯이 사라졌구나. 어느 마을에 사는 처녀 순자는 세상 신기한 병에 걸렸다. 다듬이질을 하다 번쩍 든 한쪽 팔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별의 별걸 다 해봐도 안 내려와 슬픔에 빠진 그녀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처녀귀신되어 구천을 떠돌겠어요. 어쩌다 그리 됐을꼬? 다듬이질을 하다 갑자기 일이 됐습니다. 팔도 저리고 너무 아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 한번 살펴보겠네. 의원은 순자의 맥을 짚고 살펴보는데 안 돼. 도저히 연유를 알 수가 없어. 이건 허주나래비가 와도 못 고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런 돌팔이 같은 영감탱이가 용하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뭐 이런 개벽다구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순자는 집으로 향하고 며칠 후 그녀의 어미 덕자는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 나리가 그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분이십니까? 제 딸아이 좀 봐주십시오. 한쪽 팔이 올라가 내려오질 않는답니다. 얼굴도 멀쩡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시집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소? 내 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고쳐주겠소. 순자는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소? 그럼요. 고쳐만 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바로 고쳐주겠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지요? 그렇고 말고 가만히 있으시게. 움직이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나리. 조개야 뭐하니? 나랑 놀자. 홍아바 뭐하니? 나랑 놀자. 조개야 뭐하니? 나랑 놀자. 홍아바 뭐하니? 나랑 놀자. 이 잡놈의 자식이 뭐 하는 짓이여? 피똥 싸고 싶어? 오늘 날 한번 잡아볼까? 아직 남정네 손 한번 못 잡아봤는데 어딜 들춰보려고 그래? 넌 오늘 뒤졌어. 그리고 얼마 후 아이고,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하십니다.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연락만 주시게. 그럼요, 드려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가 있으셨는지. 그냥 부끄럼 많은 처자가 스스로 고쳤소. 어느 마을에 사는 삼식이는 주모 덕자를 좋아했다. 언제 한번 꼬셔볼까 늘 노리고 있었는데 이봐 덕자, 오늘 끝나고 막걸리 한 잔 어때?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어 이 인간아. 덕자 자네는 까칠해서 내 스타일이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못 맞히면 나랑 한 잔해. 뭔데?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팍간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한 번만 데리고 가줘라 했지. 그러니까 수컷 1마리가 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랬더래.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리고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래. 아니 썩을 놈이구만. 먹튀네 먹튀.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또 다시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란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래서 암컷 개구리는 혼자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말이야.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어느 마을에 사는 정대감네 종인 판식이. 판식은 대감댁 주인 마님을 보고 흠모했다. 아이고 어쩜 저리 고울까. 우리 대감마님은 참 복도 많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참 곱다고 와. 그런데 정대감은 자신의 집에 여종 여럿을 두고 닥치는 대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대기 일쑤였다. 여봐라 오월아. 예, 대감마님. 오늘 밤에 목욕제기를 하고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아잉, 그제 부르셔놓고 떠요. 허허, 앙큼한 것. 오늘도 아주 혼내줄 테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이 모습을 본 판식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기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대감마님은 하얀 백설기같이 아름답고 고운 살결의 주인마님이 계시는데 어찌 오월이같이 못생기고 누추한 계집이 뭐가 좋다고 부르십니까?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대감이 답하기를, 그건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생각해 보거라. 백설기 떡을 먹을 때는 누런 오이김치를 곁들여 먹어야 제맛이 나지 않느냐?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나거든. 그래서 한 번씩 곁들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그렇군요. 우로 여종을 오이김치종이라고 불렀다나 어쨌다나. 어느 마을에 사는 덕새. 덕새는 자신의 고민을 죄노인에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어르신,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착실한 녀석이 죄를 짓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제가 외로움에 눈이 먼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을 해보거라. 우리 마을에 춘자댁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온. 아, 그 곱기로 소문난 나랑네 말인가? 근데 시집을 잘못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방이 아주 개차반이라던데. 맞습니다, 어르신. 춘자댁이 어느 날 서방의 술주정에 못 이겨 제 집에 와서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아니지. 아주 잘했다. 하지만 제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룻밤에 한 번씩 저를 즐겁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동의를 했고요. 이런. 뭐 서로 동의했다면 괜찮다.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시작은 선의로 시작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그래. 춘자댁 서방이 관아에 끌려가서 보름째 옥살이 중인데 언제쯤 그걸 말해줘야 될까요? 복길이네 집엔 머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인 몽구는
일을 기똥차게 잘했는데. 장작 다 팼니? 내 안방마님. 아주 기똥차게 패서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김대감네 가서 볏짚하고 쌀가마니 좀 가져오너라. 그것도 다 했지요. 아주 옮기느라 피똥 쌀 뻔했구만요. 혼자 하느하라. 아이고 마님. 아주 힘들었지요. 글쎄 봉구 이 녀석이 비실비실해서 혼자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래 내 닭 한 마리 올리라고 할 테니 먹고 하거라. 감사합니다. 복끼리는 봉구만 하고 윤식이는 농땡이 부리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새끼를 꼬아놓거라. 아침에 확인할 터인즉 가늘고 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꼬아두거라. 그날 밤 아이고 허리 아프고 손 아파서 못 해먹겠다. 들어가서 발바닥 닦고 잠이나 자야지. 야, 겨우 하나 꼬고 끝내. 할 수 있는 만큼만 꼬라고 하셨는데. 너나 많이 해라. 이거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봉구는 밤새 새끼를 꼬는데 다음날 그래 시키는 대로 잘했느냐. 창고에 가서 너희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돈을 꿰어서 가져가거라. 새끼를 꼰 만큼 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아, 정말입니까, 마님? 아싸. 그렇게 봉구는 몇십 개의 새끼를 가지고 창고로 달려간다. 게으름뱅이와 열심히 노력하는 자의 차이를 두려는 마님의 현명함에 봉구는 감탄하는데, 아니 자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잉 이렇게 한 번씩 당근을 줘야 봉구가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아 몰라. 나 서운해. 우리 애기 삐쳤어. 알았어. 이따 고기 삶아줄게. 그럼 먹여줘. 알았어 이쁘나. 어느 마을 이대감은 자신의 둘째 딸이 혼기가 되자 이웃 마을 오가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그런데 본인 첫날 밤부터 신랑의 배꼽알에 종기가 나서 거사를 치르지 못했는데, 사흘 되는 날 그는 딸에게 묻는다. 내 난군이 부부 합한의 일을 잘 알고 있더냐? 그러자 딸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에 이대감은 사위의 소중이가 거대해 몸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데, 그래서 먼저 혼인한 큰 딸로 하여금 은밀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왜 그러니냐?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언니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제 서방님은 고자예요. 어여쁜 절 두고도 손 하나 까딱안 한답니다. 저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 맛을 안 보고 뭔 재미로 산단 말이야? 첫째 딸은 이 사실을 이대감에게 전했고, 크게 놀란 이대감은 사돈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사돈의 아드님인 내 사위가 장가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자 구실을 하지 않고 있으니 후손이 없을 것이라 정녕 애통합니다. 이를 전해받은 사돈은 답장을 보내는데, 제 자식의 물건을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돌다리 밑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언뜻 보니 그 장대하기가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웃의 김가댁의 계집종인 말년이를 건드려 첩으로 삼아 두 남매를 키우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지요. 이에 이대감은 부인과 이야기하는데, 편지는 그렇다지만 이불 속의 일은 어떤지 알 수 없지요. 그 집에서 아들을 위해 숨기는 것인지 어찌 알겠소?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이에 맞사위인 한서방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는데,
장인어른, 이런 일이야 어려울 게 없지요. 제가 당장 시험하여 보겠습니다. 아, 자네가? 그래, 한번 밝혀보게나. 둘째 사위가 본댁에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는데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첫째 사위가 그를 덮쳐 허리춤을 풀어 소중이를 확인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세상에,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리고 이 대감에게 달려가 고하는데, 장인어른, 처제가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임서방 물건이 아주 참으로 실합니다요. 며칠 후 둘째 사위의 종기가 났자 둘째 딸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고 한다. 덕세는 자신이 모시는 대감의 첩과 몰래 만나는 사이였다. 둘은 은밀하게 알콩달콩 지지고 볶았는데, 마님, 요즘 왜 저를 안 불러주세요? 나 요즘 서운해. 요즘 대감이 바깥 매출이 뜸하구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아잉, 내 맘도 몰라주고 미워.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나도 덕센 내 눈 보고 싶어 미치겠다. 에헴. 그때 박대감이 나타나는데, 대감, 아니, 이것들이 나 몰래 노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냄새가 난단 말이야. 부인, 내 김판서 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하룻밤 신세 지고 올 터이니 집 잘 보고 있으시게. 네, 대감 걱정 마시지요. 아무래도 찜찜하네. 옳다구나, 그 방법을 써야겠구나. 그날 오후 마님, 대감 마님이 외출하시어 내일 들어온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 뜨거운 덕세야, 아무래도 대감이 눈치챈 것 같구나. 네? 대감이 바깥에 행차하시기 전에 하신 게 있다. 뭔가요? 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매듭을 단단하게 맸단다. 그 매듭은 대감밖에 몰라. 풀면 다시 묶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덕세가 답하기를, 에이, 마님 걱정 마셔요. 대감 마님은 앞만 알고 뒤를 몰라. 어느 마을에 사는 김대감. 김대감은 첩을 두고 그녀를 심히 사랑했다. 저 몰래 밤마다 첩의 방에 드나드는데, 이거 늦은 밤마다 몰래 드나들기가 힘드네. 깜빡 잠이 들 뻔했구나. 나이가 든 김대감은 기력이 약해져 첩을 즐겁게 해주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박 의원에게 받은 이 약을 또 먹고 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거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이 자식 돌팔이 아닌가? 기다리시게 이쁘니. 급히 가던 김대감은 약이 든 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만다. 이때 먹새가 지나가는데, 이게 뭐지? 대감 마님이 이것 먹고 작은 마님께 가는 걸 보면 분명 사내에게 좋을 것일 게야. 그리고 열흘 후 아니, 먹새,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게지? 시킬 일이 태산인데. 그때 먹새가 나타나고, 내 이놈, 그동안 병이라도 얻은 게냐?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 그게 말입니다, 대감 마님. 대감 마님이 흘리고 가신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몸에 좋은 게 분명할 것 같아 감히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양기가 왕성해지더니 참을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소인 밤낮으로 초와 화합하여 열흘이 넘는 지금까지 굽힐 줄 모르니 이대로 가다가는 골로 갈 것 같아 참으로 후회 막급합니다. 허, 원래부터 그 약은 늙은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약이로구나. 내가 보름이나 복용하여도 효험이 없었는데 너는 한 번 먹고 그 효험이 크게 나타나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는가? 그 약을 그대로 두면 늙은이는 소용없고 젊은이는 골로 가게 될 터이니 그냥 둘 수가 없구나. 하여 약을 모두 농단 속에 쏟아부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남자 좋아하기로 소문난 옥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 소문이 나. 마을 사내들이 여럿 노리고 있었는데 자네 그거 알아? 옹심이 말이야. 아주 남정네를 밤에 잡아먹는다던데. 들었지? 나도 노리고 있는데 기회가 안 오네. 그러면 내가 자네를 한번 밀어줄까? 어떻게? 만약에 둘이 있을 때 옹심이 마주치면 말이야. 내가 자네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겠네. 뭐라고? 왜 갑자기 육짓거리야? 그게 아니야. 바로 자네 소중이가 망아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옹심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네에게 흠뻑 빠지지 않겠는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고맙네 친구. 그리고 다음날 둘은 함께 옹심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옹심이가 지나간다. 저기 오네. 준비하시게. 이봐 덕수, 망아지압이야. 친구. 왜 나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는 건가? 만복이는 장난이 치고 싶어 대답하는데 그야 자네가 암컷 말만 보면 환장하고 앵기니 말이야. 뭐?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뭐라고? 뭐 저런 금수 같은 사내가 다 있어? 그리하여 덕수는 옹심이한테 들이대지도 못했고 망아지압이라는 별명만 얻게 되었다. 어느 마을 이대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건망증이 매우 심했는데 오랫동안 일을 거둔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이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박가야. 이놈의 자식아. 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박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느냐? 제 이름은 홍가의 성식입니다. 대감마님. 아 그래. 자네가 내 집 일손을 도운 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되었지요. 그렇구나. 내 이번에는 내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다. 이대감은 홍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종이에 홍합을 그린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그리고 며칠 후 이대감은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누구 없느냐? 이리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난다. 예,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응, 자네.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또 이름을 기억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는데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자네 성이 혹시 보가인가? 내 이 그림을 보니 생각나는 게 딱 하나인데. 아, 대감마님 제 성은 보가가 아니가 홍가이옵니다. 아이고 민망하구만. 내 그림을 보고 다른 걸 생각했구나.